할아버지, 오늘은 그 USB 쓰시면 안 돼요. 청소부 손녀의 다급한 외침이 그날 건설회사 회장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새벽 6시 71세의 건설회사 회장 박진우가 출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청소하던 할아버지를 돕고 있던 10살 소녀 최소연이 갑자기 달려왔어요. 회장 할아버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USB랑 노트북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박진우는 놀라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소 밝고 순수하던 소연의 얼굴이 창백했고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니? 소연아? 나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해요. 제가 증거도 있어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청소부의 손녀였던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회장의 아내와 아들이 꾸민 무서운 음모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3대 건설사 회장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제 채널은 신생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특별한 첫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새벽 5시 30분. 박진우는 언제나처럼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71살이 된 지금도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진우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신문을 펼쳤죠. 건설업 불황 지속. 정부 규제 강화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또 혼자 드시네요. 아내 서미경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68살이 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고왔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자네도 일찍 일어났구만. 잠이 안 와서요. 미경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부부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진우의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오전 8시 진우건설 본사. 50층 건물 꼭대기에 있는 회장실로 향하는 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에서 청소하던 노인이 밝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 덕수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최덕수는 이 회사에서 15년째 일하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덕수 뒤에서 튀어나왔죠. 회장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10살 소녀 최소연이었습니다. 큰 눈을 반짝이며 진우를 올려다봤어요. 우리 소연이도 왔구나. 학교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왔어요. 소연이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타민 병이었죠. 회장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건강해야 해요. 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어요. 소연이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그는 치료비 전액을 몰래 지원했었죠. 덕수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감사했다는 것을요. 고맙구나, 소연아. 회장실에 들어선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렇게 컸죠. 하지만 지금은 위기였습니다. 정부 규제, 부동산 불황, 그리고 내부의 반란까지. 문이 열리고 큰아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준혁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죠. 아버지, 중국 투자자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난 관심 없다고 했잖나. 언제까지 고집만 부리실 겁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일 뿐이야. 아버지는 너무 구식이세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중국 자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순간 진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구식이라고 하다니. 나가라. 아버지. 나가. 준혁이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족도 회사도 모두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준서였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미국에서 건축 디자인을 하는 준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래, 잘 있다. 형이랑 또 싸우셨죠?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 임원회의. 젊은 임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들은 준혁의 편이었죠. 진우가 말을 시작하자 몇몇은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이 다음 주입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따내야 합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진우는 홀로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을 보며 그는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그를 배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곧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월요일 오후 4시. 진우건설 본사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준비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운명을 결정할 입찰 프레젠테이션이었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경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미경이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이미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중국인처럼 보이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왕웨이. 겉으로는 투자자였지만 실제로는 경쟁사와 연결된 산업 스파이였죠. 어머니 오셨군요. 준혁이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미경은 우아하게 앉으며 왕웨이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나요? 왕웨이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USB에 심을 악성 코드예요. 발표 자료가 실시간으로 우리 서버로 전송됩니다. 게다가 그가 작은 장치를 꺼내 보였어요.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설치할 전자파 발생기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겁나면 지금이라도 그만둬. 미경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가 운영하던 대성건설. 중견건설사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아버지는 그를 믿었어요. 그리고 배신당했습니다. 진우는 대성건설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돌린 후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죠. 세상은 진우의 뛰어난 사업 수완이라고 칭찬했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약탈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때 아버지가 말했죠. 미경아, 네가 꼭 복수해다오. 그때부터였어요. 미경이 완벽한 아내 연기를 시작한 것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왔죠. 한편 학교를 마친 소연은 할아버지를 도우러 회사로 왔어요. 가방 속에는 좋아하는 만화책 명탐정 코난이 들어있었죠. 탐정이 되는 게 꿈인 소연에게 그 만화는 교과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소연이 왔구나. 덕수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청소 도구를 들고 회장실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환기구 청소하는 날이야. 소연은 작은 몸집 덕분에 환기구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먼지를 닦으며 기어가던 중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USB를 바꿔치기 하면 돼.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표장에는 내가 미리 가서 장치를 설치할게요. 미경의 목소리도 들렸죠. 소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명탐정 코난에서 본 것처럼 나쁜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면 바로 구급차를 불러요. 그리고 언론에는 기술 유출과 뇌물수수 증거를 흘리는 거죠.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할아버지가 사준 폰이었죠. 30분 동안 그들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회장 할아버지를 해치려는 무서운 계획들이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환기구에서 나온 소연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큰일이에요. 왜 그래, 소연아? 하지만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명탐정 코난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환기구가 너무 더러웠어요.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공책을 펼쳤습니다. 소연이의 수사 노트라고 적힌 공책이었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중요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쁜 아저씨 준혁 전무님. 나쁜 아줌마 회장 할머니. USB의 나쁜 프로그램. 전자파로 심장 공격. 가짜 증거로 누명. 소연은 펜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소연은 또 회사에 갔습니다. 이번엔 준혁의 사무실 근처에서 청소를 도왔어요. 문틈으로 준혁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D-데이는 금요일이야. 실패는 없어. 금요일.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죠. 시간이 없었어요. 김태진 비서실장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준혁 전무가 승인 없이 돈을 빼내는 일이 잦았거든요. 서류를 검토하던 태진은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 서명. 회장님 것이 아닌데 위조였습니다. 누군가 진우의 서명을 흉내낸 거예요. 태진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미경은 집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진우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그럭저럭. 건강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경의 걱정스러운 표정.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죠. 진우는 아내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저 좀 피곤할 뿐이야. 미경은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독을 진우는 알지 못했죠. 목요일 소연은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 사람들이 없을 때 소연은 회장실 근처로 갔어요. 준혁과 미경이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소연은 화분 뒤에 숨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 녹화를 시작했죠. USB는 여기 있어요. 준혁이 작은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바꿔놓을게요. 전자파 장치는? 왕회의가 새벽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소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회장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숨었어요. 태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전무님 여기 계셨군요. 무슨 일이지? 내일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을 하려고요. 준혁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진이 돌아서는 순간 그의 눈에 화분 뒤에 숨은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소연이었죠. 태진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소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고민했습니다. 회장 할아버지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른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할아버지 만약에요. 만약에 누군가 좋은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덕수는 손녀를 내려다봤어요. 당연히 막아야지. 그게 정이잖아. 그래도 나쁜 사람이 너무 힘이 센데요? 소연아, 명탐정 코난도 어린아이잖아. 그래도 늘 이기지 않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용기를 내야 해요. 회장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이번엔 제가 할아버지를 구할 차례였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 5시. 소연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회장 할아버지가 위험에 빠질 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할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할아버지 일찍 회사에 가야 해요. 왜 그러니?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인데. 회장 할아버지한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덕수는 손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6시 30분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운명을 결정할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묵직했죠. 회사의 미래가 달린 날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놀랍게도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 할아버지. 소연이 달려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작은 손이었죠. 오늘 그 USB 쓰시면 안 돼요. 노트북도요. 진우는 놀라서 소연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말이니, 소연아? 나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해요. 소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준혁과 미경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USB의 악성 코드, 전자파 장치, 모든 음모가 드러났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건 정말인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할아버지 조심하셔야 해요. 그때 태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소연이도? 진우는 태진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태진만큼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태진 잠깐 들어봐. 진우는 소연의 녹음을 다시 들려줬어요. 태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근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진은 서류를 꺼냈어요. 위조된 서명도 발견했고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원래 USB와 노트북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태진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진우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다니. 소연이 작은 손으로 진우의 큰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진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용기가 자신을 구했어요. 9시 준혁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 프레젠테이션 자료 최종본입니다. 그래, 놔둬라. 진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준혁의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런 눈을 하게 되었을까요? 준혁이 나가자 태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안팀 팀장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민석이라는 보안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전직 국정원 출신이에요. 30분 후 정민석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였죠. 그는 준혁이 가져온 USB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정교한 악성 코드네요. 일반 백신으로는 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민석은 노트북도 확인했습니다.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화면에 나오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정민석이 작은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장소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전자파 발생 장치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말을 끝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작년에 가벼운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거든요. 11시 프레젠테이션 시작 1시간 전. 진우는 새로운 USB와 노트북을 들고 대기실에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죠. 여보, 준비는 잘 되었어요? 그럼. 진우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한 얼굴.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건강은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미경의 손이 진우의 이마로 향했지만 진우는 살짝 피했어요. 괜찮아. 미경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미경이 나가고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12시 드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경쟁사 대표들이 가득했어요. 진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혁과 미경이 앞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곧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 진우건설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열자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화면이 달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준혁과 미경은 초조하게 시계를 봤어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자파 장치는? USB의 악성 코드는? 발표가 끝나갈 무렵 왕회의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찰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섰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왕회의 씨를 체포합니다. 순간 준혁과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발표를 마쳤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죠. 대기실로 돌아온 진우 앞에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USB를 바꾸신 건가요? 무슨 말이냐?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혁은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진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한 아이의 용기가 나를 구했다. 그날 오후 태진과 정민석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소연의 녹음 파일, 악성 코드가 든 USB, 전자파 장치, 위조된 서명들. 이제 반격할 차례입니다. 정민석이 말했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먼저 조용히 더 많은 증거를 모으자.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녁 소연이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진우가 불렀어요. 소연아. 네, 할아버지.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어. 진우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탐정 코난보다 더 용감한 우리 소연이. 소연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죠.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우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지. 그게 정이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폭풍의 전조였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진우건설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진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뉴스 채널 9번 보세요. 진우가 채널을 돌리자 충격적인 화면이 나왔어요. 자신의 얼굴이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건설 박진우 회장 기술 유출 및 뇌물수수 혐의. 순간 진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이 나와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회사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중국 업체의 핵심 기술을 팔고 뇌물을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였습니다. 이어서 미경이 화면에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는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알았어요.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니. 1시간 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어요. 협조해 주십시오. 진우는 조용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50년간 모은 서류들, 사진들, 추억들이 모두 증거품으로 압수되었죠. 회사로 가려는 진우를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가족이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진우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죄송합니다.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사회 결정입니다. 준혁 전무님이 임시 대표를 맡으셨어요. 진우는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어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혼자 남은 진우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가족도 회사도 명예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어요. 작은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밥 드셨어요? 소연의 맑은 눈을 보자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김밥이에요. 맛없어도 드세요. 덕수도 함께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믿어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이런 작은 믿음이었어요. 소연아, 할아버지 고마워요. 셋이서 김밥을 먹는 동안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음 날 비밀 장소에서 태진과 정민석을 만났어요. 반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민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준혁 전무가 제출한 증거들을 분석했어요. 모두 조작입니다. 서명도 위조고 계좌도 가짜예요. 하지만 언론과 검찰이 이미. 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증거를 찾아야죠. 진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정민석이 파일을 열었어요. 왕회의를 조사했더니 흥미로운 게 나왔습니다. 경쟁사인 대한건설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준혁과 왕회의가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었죠. 이건 3개월 전 사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태진이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미경 여사의 아버지 고 서만수 회장의 대성건설 인수권을 다시 조사했어요. 진우는 긴장했습니다. 그 일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과거였죠. 당시 서만수 회장이 도박빚 때문에 회사를 팔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오히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신 거예요. 진우는 놀랐어요. 미경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서만수 회장이 가족에게도 숨겼으니까요. 그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들, 제가 또 증거 찾았어요. 소연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준혁의 컴퓨터 파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회장실 컴퓨터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비밀번호가 너무 쉬웠어요. 1234.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작은 영웅 덕분이었죠.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준혁이 대한건설의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증거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반격할 수 있겠군요.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망설였어요. 아들을 고발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회장님. 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둘째 아들 준서 씨가 미국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도착해요. 진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소한 한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소연의 녹음, 조작된 서류, 준혁의 배신 증거들. 내일 검찰에 가겠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42살의 준서는 따뜻한 눈을 가진 남자였죠. 아버지. 준서가 진우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요. 더 일찍 오지 못해서. 아니다. 와줘서 고맙구나. 부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형이 한 일 다 들었어요.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죠? 준서의 눈에 분노가 어렸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 오후 진우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죠. 준서와 태진, 정민석이 함께했어요.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정의는 꼭 이겨요. 소연이 건넨 작은 편지.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회장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명탐정 소연이가 지켜드릴게요.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믿음이 주는 힘이 이토록 클 줄은 몰랐어요. 가자.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 그리고 그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검찰청 조사실. 진우가 모든 증거를 제출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검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우 회장님은 피해자였던 거군요.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가족을 고발해야 하는 아픔이 더 컸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국정원이 산업스파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준혁과 미경 그리고 왕웨이를 포함한 조직이 일망타진되었죠. 아침 뉴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우건설 박준혁 전무와 서미경 여사 산업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 진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준서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아니 사실 괜찮지 않구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이 서로를 파괴하는 걸 보는 건 어떤 성공보다도 고통스럽다. 일주일 후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일어나 진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이사회 의장이 간절히 부탁했죠.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간 일군 회사. 그의 청춘과 열정이 담긴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을요. 진우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내가 회사를 맡아라. 아버지, 넌 준비되어 있어. 믿는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의 신뢰가 무거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진우는 새로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소연 장학재단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죠.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소연이 뛰어들어왔어요. 우와, 제 이름이 간판에 있어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래, 우리 명탐정 소연이 이름을 딴 재단이야. 어려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곳이지. 소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처럼 아픈 아이들도요? 물론이지. 진우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덕수가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첫 장학생 면접 준비됐습니다. 덕수 씨도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소연이 물었죠. 그럼. 할아버지가 재단 운영을 도와주시기로 했어.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면접실로 들어간 진우는 긴장한 얼굴의 학생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가난하고 꿈 많은 청년이었죠.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저녁, 진우는 덕수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였죠. 진우가 선물한 곳이었어요. 이사장님, 이런 큰 선물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덕수 씨와 소연이가 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사 중에 소연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준혁 아저씨랑 미경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지.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어요. 여전히 그들은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하실 거죠?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놀라서 소연을 바라봤어요. 10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알아요? 언젠가는. 그래야겠지. 시간이 흘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은 징역 5년, 미경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왕회의와 공범들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죠. 재판장을 나오는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준혁이 입을 열었지만 진우는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너무 아팠어요. 6개월 후 소연 장학재단은 벌써 10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 인재 양성이 주목적이었죠. 이사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태진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단의 사무총장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미경이었어요. 가석방으로 나온 것이었죠. 진우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왔소? 미경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갔습니다. 미안해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아버지 회사 일.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당신은 아버지를 구하려 했던 거였군요. 진우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준서가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버지의 도박빚, 당신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한 것, 모든 것을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을 미워했는데 그게 다 오해였다니. 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30년의 오해가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죠. 1년 후 진우는 팔순을 맞았습니다. 재단 강당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렸어요. 이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장학생들이 합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연이 있었죠. 이제 중학생이 된 소연은 더욱 씩씩해 보였어요. 준서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진우는 둘러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덕수 가족, 태진, 정민석, 장학생들. 그리고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미경과 준혁. 준혁은 복역을 마치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진우는 그들이 와준 것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우가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50년 동안 성공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성공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용기가 저를 구했듯이 이 아이들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0년 후 이사장님 20살이 된 소연이 달려왔습니다. 국정원 산업보안 수사관 제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됐어요. 제가 수사관이 됐어요.
90살이 된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소연아.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을 지킬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켜온 것처럼요. 진우는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회사는 준서가 잘 이끌고 있었고 재단은 벌써 1000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소연아. 네. 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아니? 소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회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야. 바로 너 같은 아이들이야.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사람이란다.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고맙다, 소연아.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한 노인과 젊은 수사관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돈이 아닌 사랑으로, 권력이 아닌 신뢰로 맺어진 관계. 그것이 진우가 깨달은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